사장님, 이거 한번 써보실래요? 뭐? 어. 예. 폐업 일주일을 앞둔 재래시장 분식 트럭. 58살 박만수는 마지막 장사라며 떡볶이 국물만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녀뻘 여대생이 들고 온 동그란 철판 한 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만수는 깨닫게 됩니다. 그 철판에는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20년 전 자신이 베푼 한 그릇의 은혜가 돌아오고 있었음을.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이 된 박만수라고 합니다. 사흘 전 일이었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먼저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힘들겠구나. 그래도 일어나야 했습니다. 장사 준비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저는 30년 동안 호텔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양식, 중식, 한식 가리지 않고 칼을 쥐고 살았습니다. 정년퇴직 후 노후 대비라며 푸드트럭 창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내 손맛이면 충분해. 그렇게 자신했었습니다. 처음 반년은 괜찮았습니다. 재래시장 입구 자리가 좋았고 단골 손님도 몇 분 생겼습니다. 떡볶이, 튀김, 어묵. 메뉴는 평범했지만 조리 솜씨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화려한 푸드트럭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색깔 있는 메뉴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사진, 저는 그런 것들을 몰랐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게다가 재개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내년 봄까지 여기 다 철거래. 상인의 모임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빨간 숫자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올겨울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님이 뜸한 시간, 저는 트럭 안에서 떡볶이 국물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30년 주방 경력이 무슨 소용인가?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와 무릎이 아팠습니다. 국자를 들고 서 있는 것조차 버거운 날이 많았습니다. 노후 자금도 걱정이었습니다. 푸드트럭에 쏟아부은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트럭 앞에 누군가 섰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었습니다. 깔끔한 차림에 단정한 머리, 그리고 맑은 눈빛. 저기 사장님?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알바 아직 구하시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메뉴판 한쪽에 붙여둔 구인 광고를 보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아, 그거 이미 오래됐는데. 사실 구인 광고는 석 달 전 붙인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을 때 급하게 붙였다가 그냥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여대생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포기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럼 짧게라도 도와드릴 수 없을까요? 일주일에 이틀만이라도요. 진심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폐업 앞둔 가게의 알바를. 하지만 그 눈빛이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일주일만 해보자. 그렇게 저는 김다은이라는 23살 여대생을 짧게나마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가 될 줄은요. 다은 씨가 일을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트럭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다은 씨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밝은 인사였습니다. 저는 간단히 일을 설명했습니다. 주문 받고 서빙하고 설거지 정도만 도와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은 씨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뭔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청소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좀 닦아도 될까요? 트럭 바깥쪽 유리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건 안 해도 되는데. 괜찮아요. 손님들이 보시잖아요. 이어서 메뉴판도 살폈습니다. 사장님, 이 글씨 좀 다시 써도 될까요?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알바생이 이렇게까지?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태도가 나쁘지 않았으니까요. 다은 씨는 소스통 라벨도 정리했습니다. 간장, 고추장, 식초. 정갈하게 줄을 맞춰 배치했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허리를 펴고 대기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저렇나?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 할머니였습니다. 어묵 하나 주세요. 다은 씨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하게 드릴게요. 공손한 말투에 환한 미소까지.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분위기 바뀌었네.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 보여. 저는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저 혼자 할 때는 청소를 자주 못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미뤘던 것이죠. 할머니는 어묵을 드시고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손녀한테 보여줘야지. 그날 오후 시장 상인 몇 분이 지나가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만수 씨, 요새 장사 잘 되나 봐요? 트럭이 왜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저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청소 좀 했어요. 다은 씨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빠르게 서빙하고 설거지도 꼼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일하는 모습을 자꾸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떡볶이 소스는 어떻게 만드세요? 국물과는 뭘로 맞추세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그냥 오래해서 감으로 하지. 레시피 같은 건 따로 없어. 다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정말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떡볶이 중 최고예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을 듣는 게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은 씨는 마지막까지 구석구석 닦았습니다. 사장님, 내일 또 올게요. 네, 수고했어요. 그렇게 첫날이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참 성실한 애네. 요즘 보기 드문 타입이야. 그런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여기서 일하려는 걸까? 다른 좋은 알바도 많을 텐데. 다은 씨는 외모도 단정하고 말도 또박또박 잘했습니다. 카페나 음식점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폐업 직전 푸드트럭에 굳이 올 이유가 있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뭐 사정이 있겠지. 젊은 애들 요즘 다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을 접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수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청결한 분위기 때문인지, 다은 씨의 친절한 응대 때문인지, 여기 분위기 좋네요. 사진 찍어도 될까요? 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달라지나?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만수 씨네 요새 잘 되나 봐. 알바생 하나 뽑더니 대박이네. 저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가나? 어차피 곧 문 닫는데. 그날 오후였습니다. 다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장사 그만두실 생각 하시는 거 맞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메뉴판 뒤에 폐업 일정 메모 적혀 있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저는 장부에 적어둔 폐업 날짜를 들켰던 것입니다. 그래, 사실은 말이야.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재개발 들어와. 내년 봄이면 다 철거래. 그리고 요새 장사도 안 돼서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아. 다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일하는 것도 곧 끝나는 거네요. 미안해. 말을 미리 했어야 했는데.
다은 씨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장님,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 있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간이 있어봤자 뭐 달라지겠어. 나이도 이제 많고 체력도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정리하는 게 나아. 다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트럭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은 씨한테 미안하네. 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은 씨가 이미 마음속에 어떤 계획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다은 씨는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손에는 종이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뭔데? 선물이에요. 아니, 제안이에요. 다은 씨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동그란 철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멍이 여러 개 뚫린 특이한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타코야끼 철판이에요. 일본 여행 갔을 때 샀는데 써보실래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타코야끼? 나 그런 거 못 만들어. 꼭 타코 안 넣어도 돼요. 다은 씨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만드시는 떡볶이 재료로 새로운 거 만들 수 있어요. 한 입 크기로 동그랗게요. 요즘 그런 게 인기거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 새로운 거 못해. 그리고 지금 메뉴도 손이 모자라. 다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잖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새 메뉴를 지금 폐업 앞둔 가게에서? 하지만 다은 씨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철판 앞에 섰습니다. 다은 씨가 옆에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구멍마다 반죽을 넣고 속재료 넣고 또 반죽 덮고 돌리면서 구우면 돼요. 저는 떡볶이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섞고 고춧가루를 조금 넣었습니다. 속에는 뭘 넣을까? 치즈, 떡, 소시지 어떠세요? 사장님표 떡볶이 재료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조금씩 부었습니다. 치즈와 떡을 넣고 다시 반죽으로 덮었습니다. 나무 꼬챙이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동그래지네요. 다은 씨가 신기한 듯 말했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30년 주방 경력이 이럴 때 빛을 발하는군요. 손놀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몇 분 후 황금빛 동그란 볼이 완성됐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했습니다. 치즈가 늘어나고 떡볶이 소스 향이 퍼졌습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겠는데요? 다은 씨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저도 하나 먹어봤습니다. 괜찮네. 바삭한 겉면과 쫄깃한 속의 조화가 좋았습니다. 떡볶이 맛이 나면서도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대박이에요. 이름을 뭘로 할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장 한입볼? 완벽해요. 다은 씨는 곧바로 메뉴판을 만들었습니다. 예쁜 글씨로 시장 한입볼이라고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팔아봐요. 제가 손님들한테 홍보할게요.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팔릴까? 다음 날 첫 손님이 한입볼을 주문했습니다. 단골 아저씨였습니다. 이거 뭐야? 새 메뉴? 네, 한번 드셔보세요. 다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내놨습니다. 아저씨는 하나 베어 물었습니다. 오, 이거 괜찮은데? 떡볶이 맛이 나면서도 신기하네. 술안주로 딱이겠어.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통하는 건가? 그날 오후 한입볼을 먹은 손님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신기해요. 인스타에 올려야지. 동그랗게 굴리는 거 재밌어 보여요. 다은 씨는 트럭 앞에서 조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철판 위에서 동그랗게 굴러가는
한입볼이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와, 저거 어떻게 만들어요? 직접 보니까 더 먹고 싶어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철판을 돌렸습니다. 손이 바빴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한입볼 덕분에 손님이 2배로 늘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만수 씨, 대박 났네. 그 동그란 거 뭐야? 엄청 잘 나가던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그날 오후 시장관리사무소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재개발 관련해서 통보 드립니다. 남자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3달 뒤면 여기 철거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영업 정리하셔야 해요. 제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3달이요? 예정보다 일정이 앞당겨졌습니다. 남자는 무표정하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달. 겨우 3달 남았어. 다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재개발이야. 3달 뒤면 끝이래. 다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아이러니하지? 이제 막 희망이 보이는데 문 닫으라니.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트럭에 남아 정리했습니다. 한입볼 철판을 바라봤습니다. 이걸로 뭔가 시작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다은 씨가 이미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재개발 통보를 받은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3달. 겨우 3달 남았어. 한입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지 이제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매출이 오르고 손님들이 늘어나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아침이 됐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트럭으로 가는 발걸음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다은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힘드셨죠? 뭐 그냥 그래.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사는 여전히 잘 됐습니다. 한입볼을 찾는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한입볼 10개 주세요. 여기 맛집이라며? 인스타에서 봤어요. 손님들은 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3달 뒤면 다 끝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겠지. 철판을 돌리면서도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은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너무 어두우세요. 손님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미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저는 트럭 문을 닫고 앉아 있었습니다. 다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뭔데?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포기 안 하면 뭐가 달라져? 3달 뒤면 여기 없어진다고.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다은 씨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방법? 재개발을 막을 수는 없잖아.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고? 체력도 안 되고 돈도 없어.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나아. 다은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입볼은 계속 인기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시장 한입볼로 유명하시잖아요. 한번 촬영해도 될까요?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조용히 하고 싶어서요. 다은 씨가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왜 거절하셨어요? 방송 나가면 더 유명할 텐데. 유명해져봤자 뭐해. 어차피 곧 문 닫는데. 저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다은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상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역시 재개발이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는 그냥 접으려고요.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상인들은 하나같이 지쳐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수 씨는 요새 장사 잘 된다며?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냥 운 좋게 잠깐이죠 뭐.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부럽네. 우린 그냥 적자야. 다 똑같아요. 어차피 곧 끝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은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회의 어떠셨어요? 별거 없어. 다들 포기 분위기야. 그럼 사장님도. 나도 마찬가지지.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트럭에 남아 있었습니다.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매출이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한입볼 덕분이었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적자를 면할 수 있었는데 1년만 더 있었으면.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석 달. 그것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저는 다은 씨가 준 철판을 바라봤습니다. 동그란 구멍들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30년 주방 경력, 노후를 위해 쏟아부은 돈,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던 희망.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도착했습니다. 다은 씨는 혼자 트럭 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늦으셨네요. 괜찮으세요? 그냥 몸이 좀 안 좋아서. 사실은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트럭으로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장사를 하는 것도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텐데. 손님들은 여전히 많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사장님, 한입볼 5개요. 네. 대답도 힘없이 나왔습니다. 철판을 돌리는 손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았습니다. 다은 씨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했습니다. 다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내일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갈 곳이 있거든요. 저는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디? 가보시면 알아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다은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함과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뭘 해봤자 달라질 게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다은 씨는 왜 저렇게까지 할까? 폐업 앞둔 가게인데도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다은 씨에게는 제가 모르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다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출발해요. 어디로 간다는 거야? 일단 따라오세요. 저는 마지못해 다은 씨를 따라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갔습니다. 낯선 동네였습니다. 주택가 골목을 걸었습니다. 여긴 어디야? 제가 자란 동네예요. 다은 씨가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작고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여기가 제 외할머니 집이에요. 다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는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다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사장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상자를 열자 흑백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다은 씨가 그중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한 남자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건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이 남자 누군지 아세요? 다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젊은 얼굴, 앞치마, 그리고 배경에 보이는 포장마차. 설마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사장님이에요. 20년 전 사진이에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예요. 다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저는 재래시장에서 포장마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뭐 드시겠어요? 아, 그냥 구경만 하려고요. 할머니는 주머니를 더듬으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그냥 드세요. 어묵이랑 국물 따뜻한 거요.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괜찮아요. 추운데 따뜻한 거 드세요. 저는 어묵과 국물을 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는 어묵을 드시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할머니는 가끔 오셨습니다. 저는 늘 무료로 드렸습니다. 그때 그 할머니였구나. 저는 사진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말씀하셨어요. 다은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은아, 20년 전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단다. 추운 겨울날 돈도 없던 내게 따뜻한 어묵을 주셨지. 그분 덕분에 그날 밤을 따뜻하게 견딜 수 있었어. 만약 그분이 힘들어하시면 꼭 도와드려라. 다은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사장님을 찾아다녔어요. 재래시장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죠. 그러다 우연히 사장님 트럭을 봤어요. 앞치마에 써진 이름이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과 같았어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온 거였어? 네. 할머니의 유언을 지키려고요. 사장님이 힘드실 때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받으신 은혜를 제가 갖고 싶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20년 전 한 그릇의 어묵이 지금 제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받으신 따뜻함을 이제 제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0년 전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그동안 무너져 있던 마음에 작은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다은 씨, 네, 사장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 씨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제 다시 시작해요. 석 달 안에 뭔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습니다.
포기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트럭 앞에 설 때마다 다은 씨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분께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갚아야겠구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야겠어.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재개발, 석 달이라는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 과연 저희는 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다은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기했던 마음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트럭에 도착했습니다. 다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래, 할 일이 많잖아.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사장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다은 씨 덕분이지. 저는 철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해보자. 석 달이 짧다면 짧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야. 다은 씨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를 마친 후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사장님, 일단 한입볼을 더 알려야 해요. 소셜미디어 홍보가 중요해요. 다은 씨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잘 몰라. 제가 할게요. 사장님은 맛있게 만드시기만 하면 돼요. 다은 씨는 한입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철판 위에서 동글동글 굴러가는 모습, 김이 모락모락 나는 장면, 치즈가 쭉 늘어나는 순간.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다은 씨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영상을 올린 다음 날, 손님이 평소의 3배로 늘었습니다. 여기가 그 한입볼 파는 곳이죠? 영상 보고 왔어요. 와,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요. 젊은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철판을 돌렸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다는 느낌이구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입볼은 이 지역에서 가장 핫한 메뉴가 됐습니다. 방송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이번엔 꼭 촬영하게 해주세요. 지역 맛집 특집인데 빠질 수 없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수락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오실 건가요? 촬영날, 카메라 앞에서 한입볼을 만들었습니다. 30년 주방 경력에 노하우가 들어간 한입볼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말랑해요. 리포터가 하나 베어 물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떡볶이 맛인데 완전 새로워요. 방송이 나간 후 손님이 폭증했습니다. 주말에는 2시간 대기도 생겼습니다. 사장님,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다은 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폐업 직전이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재개발 일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2달 반, 그것이 제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다은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청에서? 청년 시니어 푸드존 프로젝트래요. 재개발 지역 상인들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고 해요.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뭐야? 시에서 새로운 푸드존을 조성하는데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입점시켜준대요. 임대료도 1년간 지원해준다고 해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 신청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서류 심사랑 실사도 있대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나이 많은 내가. 하지만 다은 씨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안 하면 후회할 거예요. 도전해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다음 날부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다은 씨가 대부분 도와줬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쓰면 어떨까요? 30년 경력의 장인이 만드는 신개념 한식 퓨전이요. 좋네. 그렇게 하자. 한입볼의 레시피도 정리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준비했습니다. 손님들의 후기도 모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 충분해요. 사장님 실력이면 분명히 뽑힐 거예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사장님, 1차 합격이래요. 다은 씨가 소리쳤습니다. 진짜?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실사만 남았어요. 실사는 뭐 하는 건데? 심사위원들이 직접 와서 맛보고 평가하는 거래요. 저는 긴장됐습니다. 제대로 해야 하는데 실사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전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맛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다은 씨가 격려했습니다. 사장님, 평소처럼만 하시면 돼요. 사장님 솜씨면 문제 없어요. 실사 당일 3명의 심사위원이 왔습니다. 중년 남자 둘과 젊은 여자 1명. 안녕하세요. 시청 담당자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트럭을 둘러봤습니다. 청결 상태, 조리 환경, 메뉴판, 모든 걸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 한입볼 만들어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철판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부었습니다. 치즈와 떡을 넣고 다시 반죽으로 덮었습니다. 나무 꼬챙이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의 손놀림이 빛을 발했습니다. 동그랗게 완벽하게 황금빛 한입볼이 완성됐습니다. 드셔보세요. 심사위원들이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네요. 치즈의 고소함과 떡볶이 소스의 매콤함이 조화롭습니다. 다른 심사위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집니다. 오랜 경력이 묻어나는 맛이에요. 젊은 여자 심사위원이 말했습니다. 이 메뉴 젊은 층에게 확실히 어필할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 반응도 좋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잘 된 건가?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입을 열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네. 푸드존 입점을 축하드립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요? 네. 최종 합격입니다. 다음 주부터 계약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컥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장님, 해냈어요. 심사위원들이 떠난 후 저와 다은 씨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다은 씨, 네, 사장님.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아니에요. 사장님 실력 덕분이에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20년 전 그 은혜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라는 것을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곧 제 앞에 나타날 것이란 걸요. 푸드존 입점이 확정된 지 일주일 후 저는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1년간 임대료 지원, 마케팅 지원, 시설 지원,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다은 씨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제대로 해보자. 저도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에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죠. 그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트럭 앞에 섰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말쑥한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저는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김태준 이사라고 합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사장님, 한입볼 소문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핫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프랜차이즈요? 네. 저희가 투자해서 전국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브랜딩도 해드리고 매장도 늘려드리고요. 사장님은 그냥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런 제안을 하시면 요즘 시대는 빠른 게 장답니다. 지금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 비슷한 거 만들어요. 그러면 사장님만 손해보시는 거죠. 남자의 말에는 압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빨리 결정하세요.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남자는 명함을 한 장 더 놓고 떠났습니다. 다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프랜차이즈 하실 거예요? 글쎄 모르겠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프랜차이즈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내 손맛을 지킬 수 있을까? 대량 생산하면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 다음 날, 김태준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벌써요? 빠를수록 좋죠. 여기 보시면 초기 투자금 3천만 원 지원하고요. 1년 안에 10개 매장 오픈합니다. 수익은 5대5로 나눠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복잡한 계약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뭘 검토해요? 좋은 조건인데 지금 안 하시면 이 조건도 못 드려요. 남자의 말투가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일인데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장님,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지금 놓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래도 제 결정입니다. 남자는 서류를 거두며 떠났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다은 씨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잘하셨어요. 뭔가 수상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더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근처에 비슷한 메뉴를 파는 푸드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동그리 볼이라는 이름으로 한입볼과 거의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사장님, 저거 봤어요? 다은 씨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히 우리 거 베낀 거잖아요. 저도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 레시피는 특허가 안 되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트럭의 가격이 저희보다 훨씬 쌌습니다. 저기가 더 싸대요. 똑같은 건데 왜 비싸게 먹어? 손님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장사 안 되시죠? 당신이 그 짓을. 제가 뭘 했는데요? 그냥 시장 경쟁일 뿐이에요. 남자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프랜차이즈 생각 없으세요? 저희랑 하시면 저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법적 보호도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 수법이 더러워요. 수법이요? 저는 그냥 사업 제안한 것뿐인데요. 안 하시면 계속 힘드실 겁니다. 남자는 명함을 다시 놓고 떠났습니다.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다은 씨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사장님, 어떡하죠? 저런 사람한테 굴복할 순 없어. 우리 힘으로 이겨내야 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과연 저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김태준의 협박 같은 제안 이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모방 트럭은 손님을 빼앗아 갔습니다. 사장님, 이대로는 안 돼요. 다은 씨가 말했습니다. 뭔가 대책이 필요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은 씨가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화면에는 김태준의 회사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이 사람 정가가 있어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뭐라고? 예전에도 같은 수법을 썼대요. 소상공인들 괴롭히고 헐값에 권리 빼앗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에요. 다은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한 것도 네, 계획된 거예요. 모방 트럭도 이 사람이 만든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런 비열한 놈이 사장님 가만히 당하면 안 돼요. 신고해야 해요. 다은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제대로 대응하자. 다음 날 아침 저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부당한 영업 방해, 불공정 거래 행위, 증거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접수 완료됐습니다. 조사 들어갈 겁니다. 담당자의 말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사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장 손님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뭔가 더 해야 해. 저는 다은 씨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무기가 필요해. 무기요? 그래. 저들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것 말이야. 저는 며칠 밤을 새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짜 가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맛이야. 결국 맛이지. 30년 경력의 진짜 손맛을 보여주자. 저는 레시피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기본 떡볶이 소스에 특제 간장과 다시마 육수를 더했습니다. 은은한 감칠맛이 살아났습니다. 치즈도 2가지를 섞었습니다. 모차렐라와 체다, 늘어남과 고소함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속재료도 다양화했습니다. 새우, 베이컨, 김치, 불고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사장님, 이거 완전 달라졌어요. 다은 씨가 시식하며 감탄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깊은 맛이에요. 이제 진짜 승부를 걸어보자. 저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새 메뉴를 내놓은 날, 단골 손님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맛이 달라졌는데요? 훨씬 깊은 맛이 나요. 이게 진짜네요. 다른 데랑 차원이 달라.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모방한 데 가봤는데 완전 달라요. 역시 원조가 원조네요.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방 트럭은 겉모양만 따라했을 뿐 맛은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손님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다은 씨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역시 진짜는 통하는구나. 일주일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김태준 씨 회사 부당 영업 방해로 적발됐습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 정지 조치 들어갑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방 트럭도 문을 닫았습니다. 김태준의 회사 소속이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해냈어요. 다은 씨가 제 손을 잡고 기뻐했습니다. 다은 씨 덕분이야. 내가 조사해주지 않았으면 계속 당했을 거야.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며칠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무슨 일로요? 푸드존 홍보 모델로 선정되셨습니다. 부당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신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보 모델이요? 네.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해 드릴 겁니다. 방송 인터뷰도 있을 거고요. 푸드존 개장식 때 메인 부스로 배치됩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것입니다. 방송 인터뷰 날,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사장님, 힘든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리포터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 소중한 사람이 있었죠.
저는 다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제가 베푼 작은 친절이 돌고 돌아 저를 살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를 도와준 이 친구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은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돈만 쫓지 않고 맛과 정성을 지켰습니다. 그게 결국 답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20년 전 은혜라니 꼭 가서 먹어봐야겠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한입볼은 이제 단순한 메뉴가 아니라 감동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 됐습니다. 푸드존 개장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장님도 참석했습니다. 박만수 사장님의 한입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직과 은혜의 가치를 담은 특별한 음식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시장님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다은 씨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다은 씨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가르침 잘 지키고 있어요. 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개장식 이후 한입볼 매출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루 평균 500개 이상 팔렸습니다. 손님들은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맛 속에 20년 은혜가 들어있대요. 정말 특별하네요. 저는 매일 아침 다은 씨 할머니께 감사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그날 제가 드린 어묵 한 그릇이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푸드존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활기를 찾았습니다. 재개발로 쫓겨날 뻔했던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명소를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시장 상인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함께한 거죠.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은 씨와 함께 조용히 맥주를 마셨습니다. 다은 씨,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전부 불가능했어. 아니에요. 사장님 실력이에요. 아니야. 내 믿음과 응원이 날 살렸어.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저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나는 그저 배고픈 할머니께 따뜻한 음식을 드렸을 뿐인데 그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준이 다시 나타날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푸드존이 성공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매출은 안정적이었고 손님들의 사랑도 계속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행복한 마음으로 푸드존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다은 씨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오늘도 힘내자.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태준이 푸드존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 구겨진 옷, 그리고 풀이 죽은 어깨. 사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요? 말씀 좀 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은 씨가 경계하며 제 옆에 섰습니다. 뭐하러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사장님을 괴롭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람들이 봅니다. 사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김태준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회사는 문 닫았고 집도 팔았습니다. 가족들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이 전부 제게 돌아왔습니다. 과징금, 소송, 빚.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공정위 조사 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괴롭혔던 다른 상인들도 고소했습니다. 전부 제게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제가 저질렀으니까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를 부끄러워합니다. 부모님도 실망하셨습니다. 제가 뭘 한 건지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씨, 네, 사장님. 당신이 한 일은 분명 잘못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너지라고 신고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김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그저 공정하게 경쟁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당신을 파멸시키려던 게 아니었어요. 사장님,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하고. 저는 그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김태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정직하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도 한때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돈만 쫓지 않던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로 돌아가세요. 김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폐업 직전까지 갔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죠. 다은 씨를 바라봤습니다. 은혜는 돌고 돕니다. 당신도 이제부터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도움이 올 겁니다. 김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보세요. 그리고 힘내세요.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태준은 깊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다은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래야 했어.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용서라기보다는 기회를 준 거지. 저는 김태준이 사라진 곳을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다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사장님이세요. 그날 밤, 저는 다은 씨와 함께 푸드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김태준 씨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다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사람이 욕심에 눈이 먼면 저렇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리도 성공했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 네, 사장님. 항상 겸손하게. 우리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응? 우리 정말 많이 왔죠? 그러게. 폐업 직전에서 여기까지. 저는 웃었습니다. 다은 씨 덕분이야. 정말로.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사장님의 마음씨 덕분이고요. 다은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 전 할머니께 어묵 한 그릇 드린 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어요. 작은 선행이 큰 결실을 맺었네요. 그러게 말이야.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장님,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 시작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려고 합니다. 사장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다은 씨, 김 씨가 다시 시작했대. 정말요? 다행이네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우리가 증명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인사 하나에도 진심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에게도 늘 고마웠습니다. 이 아이가 없었다면 나는 끝났을 거야.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결실은 이제부터였으니까요. 김태준이 다시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푸드존은 이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됐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저와 다은 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날씨 좋네요. 그래,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저는 철판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낯선 가족이 저희 부스에 왔습니다. 중년 부부와 초등학생 아이 둘. 여기가 그 유명한 한입볼 맞죠? 네, 맞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족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철판을 봤습니다. 아빠, 저기 동그랗게 굴러가요. 그러네. 신기하지? 저는 정성껏 한입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 굴렸습니다. 황금빛 한입볼이 완성됐습니다. 자, 드셔보세요. 가족은 하나씩 베어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맛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부부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소문대로네요. 정말 특별해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사장님, 소문 들었어요. 20년 전 은혜를 갚았다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방송에서 봤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꼭 와보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졌습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아니에요. 요즘 그런 분 드물어요.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작은 선행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말이에요. 어머니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언젠가 그 선행이 돌아온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다니. 가족이 떠난 후 다은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죠? 응, 정말 뜻밖이네. 사장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과분하지. 난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푸드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은 씨는 학교 과제 때문에 먼저 갔습니다. 사장님, 내일 봬요. 그래, 조심히 들어가. 혼자 남은 저는 철판을 닦으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폐업 직전의 절망, 다은 씨와의 만남, 할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의 성공.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김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밝은 표정, 그리고 자신감 있는 눈빛. 사장님, 김 씨, 어떻게 된 거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작은 식당 얻었습니다. 김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요? 네. 설거지하면서 돈 모았고 주인 어르신이 도와주셨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잘 됐네요. 정말 잘 됐어.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하니까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은혜가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김태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사장님께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받아주세요. 그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사장님께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아직 적지만 계속 갚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안 받아도 돼요. 사장님 받아주세요. 이걸 갚아야 제 마음이 편합니다.
김태준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김태준은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앞으로 사장님처럼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꼭 도울 겁니다. 사장님이 보여주신 것처럼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태준은 눈물을 닦으며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찬 발걸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구나. 다음 날 아침, 다은 씨에게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요? 그래. 김 씨가 완전히 달라졌더라.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은 씨도 기뻐했습니다. 사장님의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니야. 그냥 기회를 준 것뿐이야. 저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박만수 사장님, 좋은 소식입니다. 네. 내년 푸드존 확장 계획에서 사장님을 총괄 자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다른 상인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해 주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요? 총괄 자문을요? 네. 사장님의 경험과 철학이 필요합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은 씨를 불렀습니다. 다은 씨, 큰일 났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나보고 총괄 자문하래. 와, 진짜요? 대박이에요. 다은 씨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진짜 선생님이 되시는 거네요. 선생님이라니 쑥스럽네. 저는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푸드존 벤치에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정리했습니다. 20년 전 겨울밤, 추운 날 배고픈 할머니께 드린 어묵 한 그릇.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선행이 20년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할머니의 손녀 다은 씨가 절망에 빠진 저를 구해줄 줄은, 그리고 그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줄은. 선행은 정말 돌고 도는구나.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 지켜보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도 고마워요. 저는 조용히 감사를 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다은 씨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화이팅. 그래, 오늘도 최선을 다하자. 철판 위에서 한입볼이 동글동글 굴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사장님, 한입볼 5개요. 네, 맛있게 드릴게요. 저는 정성껏 한입볼을 만들었습니다. 하나하나에 감사를 담았습니다. 20년 전 한 그릇의 은혜. 그것이 돌고 돌아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라는 것을,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오늘도 저는 철판 앞에 섭니다. 동그란 한입볼을 굴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다시 돌고 돌아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